자, 이제 그 17페이지에 이제 갑과 기의 관계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좀 춥네요. 벌써 이제 카메라에 좀 얼굴이 좀 초췌해지고 있다. 야, 이거 갑목 하나 하는데 이거 밤을 새야 되네. 자, 우선 이제 갑이 그 기를 보면 이제 근재성토라 그래가지고 뭐 소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배양된, 잘 큰, 그런 소나무의 상이니까, 갑목의 입장에서 기토라는 죄는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좋은 땅에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토가 갑목의 이제 부기를 정하는 그런 진신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갑과 기의 관계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 갑과 기는 서로가 일단 요구하는 게 좀 많아요. 특히 이제 갑목은 그 기토에 이렇게 사정없이 뿌리를 내리고 그 기토의 양분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기 때문에 또 이제 갑과 기는 또 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합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토의 입장에서는 갑목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법에서도 기토일간은 갑목한테는 거의 정에 이끌려서 퍼주는 게 일단 많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쌍무기림이라든지 가불이 많은데 기토가 이렇게 좀 미약하게 있다고 합시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그 재신이 일단은 굉장히 파괴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육친에서 이제 연월에 기토가 투했으면 아버지의 이제 그 소모가 좀 심한 거죠. 아버지 육친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기토가 분급정제가 되면은 굉장히 재신이 파괴되는, 또 처성도 좀 불량하게 되는 그런 상황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갑 입장에서는 기토가 일단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투육목이라고 해서 좋은 땅에서 이제 나무가 잘 생육되는 그런 상으로 우리가 또 식간, 물상의 이제 그 성어를 우리가 이제 거론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토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토 하나가 예를 들어서 생시에 있고 연월이라서 여러 갑목이 이렇게 쌍으로 투해가지고 기토 하나를 이렇게 쟁합하는 구도가 되면 그 해당 육친은 굉장히 그 고루운 그런 지경에 처하기가 일단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서는 이제 좀 쉽게 갑은 기에게 일단 요구하는 게 일단 보는 순간 요구하는 게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갑목에 이제 부기를 논할 때 우리가 이제 갑목이 병종을 보고 문성을 보고 또 개수가 이렇게 있거나 그래서 지윤천하의 격을 이루면 성격으로 치고 또 갑목이 경금의 진신을 삼아서 기를 할 때는 우리 정화로 또 잘 칠사를 이렇게 이제 제어하는 게 이제 제복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갑목이 병정화를 쓰고 그것이 이제 기토로 이렇게 식상생재하는 그런 경우에는 갑목일주의 어떤 북격의 또 모범이나 전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갑이 이제 우리가 병을 우리가 용할 때는 보통 기토하고 짝을 이루어가지고 식신생제격, 재용식생격 이렇게 이제 맞춰서 북격을 짜고 갑이 이제 정화 상간을 쓸 때는 경금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충해서 또 부기를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기격으로 놓을 때가 일단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기는 이제 합하는데 이 두 글자는 진월에 났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진화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합격을 이루게 되면은 진화가 성립되면 아주 명리상전한 아주 그런 제대로 된 진화의 이제 모범이 됩니다. 합격에. 근데 이제 이 기토가 양투해가지고 쟁합을 이루는 이제 이런 구도에서는 합이 이루니까 합화가 성립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투합의 형태를 보이게 되면은 그냥 재를 쫓는 분주하고 별로 식소다분이죠. 그러니까 번잡하기만 하고 먹을 건 없는
뭐 그런 상황에 일단 처할 경우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좀 음천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여자 팔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재라는 요소를 가지고 뭐 간설혼자 이런 걸 말고 재가 합을 많이 지으면 합다하면서 합의 정도를 이루지 못하고 쟁합하는 구도면 보통 그 여자가 좀 음란해지고 음천해질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라는 성분은 계속 합생하면서 재는 인을 이렇게 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없게 만드는 거지. 생각이나 또 정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또 이게 투합의 형상을 이렇게 여러 가지 짓는 명식 자체가 합다가 이렇게 뭐 비록 천을기라고 합을 이룰지라도, 또는 뭐 어쨌든 합의 정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합이 그냥 어지럽게 이렇게 많으면 그것은 결코 현실에서 기약이 나타나지 않고 좀 천박하게 또 음천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팔자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연애자 편이라는 데서도 좀 음천명을 논할 때, 여자가 일단 재성이 많으면 남자한테 잘합니다. 재는 관을 생하니까, 그죠? 근데 재가 이렇게 많으면, 재다 하면 또 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좀 더 우리가 정밀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재가 합생을 이렇게 이루어서 잘 정돈되지 않고 여러 개 합을 이루면서 복잡하게 합의 정돈을 이루지 못하고 이러면은 음천해지기 쉽죠. 근데 왜 관을 얘기하지 않고 재를 얘기했을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라는 것은 인수라는 성분을 일단 파괴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예요. 근데 대신에 재가 풍부하다는 것은 남자한테는 잘합니다. 이제 상대는 어떤 남자에게나 잘한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여자가 애교를 부리고 남자한테 잘 이렇게 내조하려고 하고 남자를 잘 챙기려고 하는 것은 일단 재성이 있는 거예요. 재성이 풍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라는 성분이. 재가 충분하면 어떤 사람은 좀 성격적으로 좀 통속적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통속적인 여자가 남자들한테 잘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인품이 고상하고, 뭐 인수가 이렇게 투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 여자는 뭐 교양도 있고, 널리 다른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어도 남편에게 내조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예 구조라고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은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부부 뭐 내조하는 그런 처가 있는 뭐 처복이 좀 있는 그런 자기 동료나 다른 뭐 상사를 볼 때 자기는 좀 여자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좋은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좀 통속적이지만 좀 속되지만 남편한테 잘하는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보통 남자들은 또 다른 여자를 욕망하죠. 보통 어떤 여자는 좀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지적인 여자를 또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지적인 여자는 또 내조하는 역량에서 굉장히 딸린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다 사물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목 같은 경우에는 뭐 자, 동목은 반드시 활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토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 뭐 수국을 짓거나 이러면 당연히 무토 이런 게 써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화토를 써서 보통 이제 격을 권형을 이루고 절충을 이어서 이제 격국을 짓게 되는데, 뭐 수가 왕한 것을 토로 제하지 않으면은 일단 나무 입장에서 볼 때 뿌리도 썩고 그래가지고 뿌리가 썩은 부목이 되는 거죠. 부패한. 이건 부목이 되어도 나무는 떠버리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목이 아주 근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뜰부자에서 그냥 또 부목이 되는 상황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수가 왕하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목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뿌리가 썩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기운이 너무 강한데 토의 재가 없을 때 이렇게 이제 뿌리가 썩어서 부패되어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고, 뿌리가 뽑혀서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뿌리가 없어서 미약해가지고 뜰부자로 그냥 이렇게 부목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표류하는 그런 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근기를 잘 내리지 못하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안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니까
방랑하는 그런 불우한 명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치명적인 그런 구조의 유형은, 죽어서도 시신을 우리가 수습할 수가 없어.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그렇게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물 자체는 동수불능생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도 없으면은 그 물을 데우지 못하면 뭐 나무는 성장할 수가 없고, 이렇게. 그래서 뭐 조토불능생금이라든지 뭐 동수불능생목이나 뭐 이런 거는 팔자 아주 그 ABC 같은 격언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목화상관 희견수 여름에 나무는 수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개수를 진신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수상관, 희견관, 금수상관일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을 보거나 관을 보면은 격국이 파괴되죠. 그러나 금수상관은 병정화의 관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수상관은 희견하니까 상관이 경관을 봐가지고 격국이 파괴되지 않으니까 적정수 이제 격국론에서도 이제 우리 월지를 정편으로 우리가 분배해서 격국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걸록격하고 예를 들어서 비격격 같은 오행의 기운이 월지면 그것은 격을 이룰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인수격, 뭐 편인격 이런 식으로 또 정관, 편관, 그 다음에 정제, 편관, 정제, 편제, 또 식신상관 이렇게 8개, 4격은 8격으로 정해진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관살 혼잡하고 상관, 경관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관살 혼잡에 대해서 레몬아 나한테 물어보면 뭐 강한 것도 있고 또 불가한 것도 있다. 유가, 유불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경금이 이제 금이 이제 추금에 금이 왕하면 병정화를 다 쓴다고 했잖아요. 용광로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간섭 혼잡이 돼도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간목이 신월 이제 예를 들어서 6월에 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중추에 났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병정화가 다투하든지 경병정 이렇게 다투해도 최상격을 이룬다고 했죠. 동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우리가 상관경관, 간섭혼잡에 대해서 그것을 뭐 그렇게 우리가 꺼리지 않는다라는 데서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경관 같은 경우에는 뭐 금수상관 같은 경우에는 관을 기뻐하니까 희경관 하니까 뭐 이 경우에도 우리가 통하는 게 있고 보통은 불가하다고 해서 좋게 안 보지만은 파격의 유형으로 보지만은 파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걸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조를 잠깐 언급하면서 조 위급편에 일단 넣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어쨌든 상관이 관을 보아도 또 식간관계를 잘 보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격 유형, 그러니까 폐 유형이죠. 폐격의 그런 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조합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수가 간목 상관을 봤어요. 상관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상관이 또 재를 생해가지고 뭐 병정화를 생해서 뭐 상관생재를 짰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상관을 쓰는 명식이다 그러면 경금과 같은 글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신이 진신을 괴롭히는 가라진 형국을 우리가 논할 수도 있는데 보통 개수가 예를 들어서 간목을 좀 습하게 만들었어요. 습갑으로. 그러면 정화가 잘 인하되지 않잖아요. 이때 이제 경금에서 벽간 해주면은 좀 더 인하할 수도 있고 또 이때 뭐 이제 신약명이면 뭐 금수를 기뻐해서 이렇게 조합을 이룰 수도 있는데 그런 신약에서 부조지신 방신 또는 뭐 나를 이렇게 부조해주는 그런 뭐 금수의 글자가 당연히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러한 팔자 전체 식간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팔자가 소용되려고 하는 상관생재를 좀 더 원활하게 식간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간목상관이 재를 밝히려고 하면
경금이 와서 갑목을 벽갑 쪼개줘서 좀 더 불을 인하게 한다든지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꼭 상관을 쓰는 명식이 상관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인수가 오면은 그거는 상관을 파극하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상관격이 뭐 신약명이 상관폐인으로 격국을 선격하는 게 아니고 상관을 용신으로 할 때, 시신으로 쓸 때 예를 들어서 인수가 와서 이것은 가상관이 예를 들어서 뭐 인수를 맞이하면 파루상관이 되듯이 좀 어렵나요? 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격국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뭐 그것뿐만 아니라 팔자 전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 설명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제 예제로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희신으로 쓸 때 그것을 파괴하는 그 신이 오면 그것도 나쁜데 이런 식간 관계에서는 굳이 그 갑목이라는 상관을 경금인수로 두들겨 줘도 오히려 죄를 더 생하는 그런 효용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이라는 것은 팔자학이 일단 베이식 기본을 일단 단단하게 갖춘 위에서 좀 더 이렇게 변형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익혀야지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뭐 하게 되면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체계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뭐 잡서는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 뭐 동수불능생목에서는 오히려 수생목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건 생이 아니라 오히려 극이 되니까 이것을 반드시 화로 따뜻하게 일단 데워줘야 되고 따뜻하게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일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은 자수가 좀 차갑죠, 그죠? 그러니까 자수가 수생목하지만 목을 잘 생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하초 그러니까 이제 뭐 손발 수족이 좀 차고 이런 사람인데 이 갑자일주들이 이제 육식갑자에 손두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또 남들 앞에 모범이 된다든지 남들을 지도한다든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그 성향이 나타나고 또 그런데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부기를 우리가 논할 때 갑목체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가운 물은 동수불능생목하니까 그 지지에 어떤 글자들이 조섭의 기운을 갖춰가지고 화로서 데워주는지 화의 글자가 있느냐 관건이 되고 천간에도 당연히 병정화가 드러나 있으면 동수불능생목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래서 동수불능생목이 경우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팔자가 뭐 하월이나 아니면 동월에 아주 차갑거나 아니면 아주 덥거나 이럴 때는 뭐 본능적으로 우리가 좋은 시신을 좀 찾게 되는데 조금씩 용법이 다르죠. 이제 특히 이제 음간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계를 막론하고 어떤 진신이 하나 이렇게 정해지는 예를 들어서 신금이다 이러면은 뭐 준할수록 막론하고 일단 임수라는 게 투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기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일단 귀를 확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뭐 그것을 우리가 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칙도 이렇게 항상 정확히 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특히 양간에서는 그 조효의 규칙이 거의 표준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것인가? 이제 갑에서 경으로 넘어갑니다. 8번째가 아니네. 7번째네, 그죠? 자, 이제 갑과 경의 관계 학습하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감 하나만 해도 밤을 새야 되네. 자,